네, 논어강독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기편의 13장과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유자왈 신근어이면 언가복냐요 공근어래면 원치용냐요 인불실기친이면 역가족냐니라.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신뢰가 혹은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말을 실천할 수가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인하여 그 친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종주로 모실 수 있다. 통설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제가 해석을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주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문장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다시피 세미콜론을 찍고 여기도 세미콜론을 찍고 이렇게 두 개가 균등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이 세 문장으로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 문장이 다 이제 분리된 뜻으로 각자 갖고 있죠. 이 문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헷갈리고 명확하게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과 의의 관계, 그리고 언이 도대체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공과 예의 관계, 그리고 치욕을 멀리하는 것,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난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A, B는 문장에 쓰인 신과 의와 언, 이 개념 사이의 관계 설정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장도 이제 해석이 될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제가 읽을 때 신근어의면 언가복냐요 공근어래 면 해서 원치용냐니라, 이렇게 해서 앞에 거를 종속조하려고 뒤에 거가 이제 주절이 돼서 이 문장의 핵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요,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점이 이쪽에 놓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유자의 말은 치욕을 멀리하고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놓이는 것인지가 첫째 의문이죠.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이거를 전통적인 토를 다 빼버리고 문장을 전체를 한번 사고를 다시 한번 해보면, 유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나 예 같은, 다시 말해서 의로운 인간, 예를 갖춘 인간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뢰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 신뢰를 줘야 되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지만 의가 되고 예를 갖춘 인간이 되는 거죠. 이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말을 실천한다는 것과 치욕을 멀리한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됐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엮어보면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신뢰는 말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예를 갖춘 인간이 되려면 공손해야 되는데, 공손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태도, 아니면 거꾸로 결과적으로 치욕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이 예를 실천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신과 공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간이 의와 예라고 하는 가치를 획득을 하려면 생활에서 말을 실천하고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의와 예에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봐야 유자의 말이 그냥 밋밋한 말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본다면 뒤에 것도 이제 해석이 조금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인자를 두고 해석들이 많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거 인자를 계집요자를 써서 결혼 인척이 된다는 거죠. 인척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 종자를 존경하다는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 혼인해서 친척이 됐는데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게 될 때야 정말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당신은 아마 그 뭐라 그러죠? 결혼에 그 중매인이 껴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격식을 굉장히 갖췄죠. 했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나 애정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죠.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인자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자를 의탁하다로 보는 거죠. 기대다. 내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몸을 기댈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몸을 기댔는데 그 기댄 사람이 나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그 사람은 주인, 정말 괜찮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자가 위나라 갔을 때 이제 거백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이제 묻게 됐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의탁한 게만 아니라 이 친밀감을 보기 때문에 공자가 이 사람을 참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몸을 맡길 수 있겠구나, 여기 있겠구나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앞에 뒷문장 A와 B에서 얘기했던 거에 맥락이 잘 안 닿아요. 그래서 다른 해석은 뭐냐, 정자가 해석을 한 건데 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신뢰가 의에 가깝고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서 의와 예를 갖춘 사람이죠. 그러면 그 인자 그거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예를 다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예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거나 격식을 갖춘 인간이라 좀 인간미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밀감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할 수가 있죠. 이 원칙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긴 한데 또 예만 지키면 사람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친밀감을 보이고 애정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보죠. 이거는 이제 정자의 해석인데, 정자의 해석이 가장 뛰어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 유자가 앞에서도 그렇고 유자의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밋밋해서 씹어도 별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자 그랬어요? 근어의, 근어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자의 어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예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 않고 의에 가깝다, 공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자의 말투를 배운 거죠. 공자가 제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은 의와 예를 고정된 실체나 어떤 상수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자와 막 갈라진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는 의나 예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제자들과 토론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것인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각도로 살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자 같은 경우는 예에 가깝다, 의에 가깝다 해서 그거에 이 고정된 실체를 두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공자가 얘기했던 것과 유자가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죠. 벌써 제자가 되면 이 공자가 얘기하는 방식과는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감지하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장입니다. 자왈, 군자 식무구포하며 거무구안하며 민어사이 신어은 이오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
호학야인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음식을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거처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하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바로 잡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 숫자까지 달아서 이렇게 1, 2, 3, 4의 군자 일반적인 행태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문장을 아마 세 군데로 다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서 끊고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A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신어언까지가 A고 치유정언까지가 B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C 문장이 되겠죠. 제가 이 통설대로 이제 토에 따라서 하며 취유도의 정언이면 호의 가위 호학야인이라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가 한 문장처럼 읽을 수 있는 오해가 생겨서 군자는 호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문장을 끊어버린 거죠. 이 문장의 쟁점은 첫 번째, 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덕성을 이미 갖춘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되고, 덕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야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거하는 거, 의식주. 여기 의는 빠져 있죠. 사실 옷 입는 거 의는 빠져 있는데 의식주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의식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때, 일을 처리할 때, 말을 행동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바로 잡는다 그랬거든요. 바로 잡으면 이게 군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에 가서 공부한 거 생각을 해보면 공자는 뭐를 먼저 얘기했어요? 행동을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패턴인데 행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행동과 학문을 일치시키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호학이 학문이 아니라 도덕을 배우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취유도의 정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의 신어에서 문장이 끝났어요. 사실 A라는 문장은 군자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이런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플러스 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바로잡을 때 호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행동과 학문을 일치시키고 있으면서 행동을 앞세우고 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근데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군자가 누구이다라고 군자를 정의 내리려고 공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모델이 있었죠. 우린 이 문장을 읽으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안현을 떠올리게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도 이와 같은 태도를 한 것. 그러니까 이 발언은 군자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당위의 말을 얘기한 걸로 충분히 읽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현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안현의 이미지가 짙게 투영된 언어로 읽을 때 이 말이 훨씬 더 현지감을 가지고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5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